짜잔. 오, 루리 어머님 오랜만에 그 화면 키셨는데요? 얼굴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녀가 안 자겠죠? 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그래도 저는 굉- 목욕하는 거. 그녀는 지금 목욕을 길게 하셔야지. 한 2시간 하실 것 같은데. 예, 목욕 길게 하시라. 자, 우리가 볼게요. 일단 오늘 좀 전에 제가 그 설문 답변 후기 남겨주신 거 이제 다운을 받아보니까, 음, 28분이 그래도 후기를 아직까지 남겨주고 계신다. 이거는, 음, 저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박수, 박수. 그리고 실시간 이 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항상 30명에서 40분 사이는 오신다. 예, 박수.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예. 아, 다들 그 책 읽으시면서 좀 재밌으셨죠? 네. 재밌게 읽으시는 것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리고 오늘 끝날 때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저한테 후기 인증샷을 꼭 남겨달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사회자가 되었지만 단 한 번도 후기 인증샷을 하긴 맨날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누군가는 말씀을 꼭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들 이제 들어오고 계신 것 같고요. 우리 오늘도 그 후기들을 먼저 좀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라란. 성함을 삭제를 하고. 예. 엉망으로 적용한 것 같아서 반성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인스타에다가 그 후기를 올렸잖아요. 몇몇 분들의 후기를 되게 제 기준에서 좀 되게 솔직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와닿는 분들의 후기를 좀 올렸습니다. 어, 그 치료실 안에서 사실 하다 보면은 그죠? 팩스 부부로 이제 하게 되죠. 그 하나를 세팅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갖고 모든 아이들이 다 이제 사용을 하게끔 되는데, 아이들이 각자의 바인더를 갖고 오는 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오늘 이 Q&A 란을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게 후기에 같이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그걸 캐치를 못하고 나중에 보더라고요. 그래서 Q&A 란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서 궁금해하신 점들 일단 이거는 좀 중반 지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직접적인 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한 번도 그 호명을 하지 않았던 분들 위주로 먼저 좀 여쭤볼게요. 어, 예, 제, 김정민님, 제백이 어머님, 네. 마이크만 그냥 켜주셔도 되고요. 화면 켜주셔도 좋고요.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말씀을 좀 나눠.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저는 현재 8살인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번에 초등학교 보냈어요. 초등학교 보냈고, 그 초등학교는 2년 병설을 다닌 초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낸 이유가 집에서 가깝기도 하거니와
또한 그 급식소 같은 경우는 병설은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가면 조금 안정적일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 뭐 학교에 가는 뭐 교실이라든지 화장실, 뭐 운동장 이런 것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매칭하는 연습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냈는데 저는 당연히 잘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급식소가 자기가 너무 익숙한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각성이 너무 높아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아이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기 초반에도 A 기능이라든지 A의 그런 수준을 아예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각성이 높은 상태에서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적응이 우선이다. 적응이 우선이니까 다른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요구를 못 했었어요. 항상 그런 것만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도 바인더는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인더는 우선은 보내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거는 아이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죠. 4월 초가 됐을 때 이제 또 급식소를 갔는데 제 배에 원하는 그 카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었대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안 먹고 다시 교실로 왔는데 막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바인더 쪽으로 가더래요. 바인더 쪽으로 가서 거기에 제가 치토스랑 꽃갈콘 아이가 좋아하는 걸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카드 개수로 따지면 한 20개 정도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속지 두 장에 너무 많이 보내니까 선생님 싫어하셔가지고 속지 두 장에 한 20 정도의 카드, 뭐 도움 기다려 그거 포함해서 물, 화장실 뭐 그런 거 다 해서 그중에 치토스 꽃갈콘이 있었는데 아이가 투벅투벅 걸어가더니 바인더를 뒤적뒤적 하더니 꽃갈콘을 떼서 선생님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음. 선생님이 완전 충격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지질 수용도 안 돼, 착석도 안 돼, 모든 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음. 자기가 가가지고 꽃갈콘 떼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이거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의사소통이라는 걸 이 아이가 아는 것 같다. 음. 아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변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이가 거기에 집중을 못하고 너무 그 환경에 민감한 것 같다. 그러면서 선생님도 의사소통을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세팅을 해놓거나 아니면 카드를 만들 때 항상 아이의 의사소통을 기대하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네. 선생님도 저 바인더를 이제는 잘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전에는 놓고 나온 적도 꽤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꽃갈콘에서 이제 준 거를 선생님도 엄청 이렇게 그게 엄청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의사소통이 좀 기대가 된다. 음. 어머님이 얼마나 집에서 열심히 하시는지 조금 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낼 생각이고 선생님이랑 저랑 의사소통을 아이한테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약간 그게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네. 네. 와, 너무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죠? 네. 그 재배기가 그것을 주지 않았더라면 선생님께서는 이 친구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도 모르셨을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소통을 넘어선다는 네. 경험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저거 하나를 함으로써 선생님이 이틀에 거쳐서 피드백을 하셨거든요. 음. 어머니가 너무 애쓰신다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황이었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제가 카드를 막 보낼 때 이거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붙였는데 네. 그래도 정말 자기가 필요할 때 SOS 정도로 해서 선생님한테 주기를 원했던 카드였어요. 제가 꽃갈콘 제백이 엄청 좋아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이 되게 짧게 한 2달은 넘어야 얘가 주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한 달이 채 안 돼서 그걸 줬으니까 재배기도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 나 이거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와, 어머니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네. 정말 이 한순간을 위해서인 네, 거죠. 맞아요. 네. 아, 너무 기쁘네요. 정말. 네. 응? 2월부터 시작했, 야, 2월부터 했어요? 세상에. 그 전부터 음. ABA에서 팩스를 접하긴 했었어요. 음. 했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거를 주거니 받거니 한 거는 2월 달부터 네, 했었어요. 와, 이거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네, 요즘에 계속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라서 치료실에서 팩스를 사용을 해서 아이한테 이제 수업을 하고 진도를 나가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치료실에서 주 1회 예를 들어서 그 그러니까 언어 치료도 그렇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보완대체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치료실에서 주 1회를 수업을 하고 계속 중간중간에 어머님께 그냥 피드백을 드리고 주고받고 이런 정도 우리끼리의 피드백과 상담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 어머님들이 또는 그 아이가 자기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100% 인지를 하고 이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인정을 해주고 하는 그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머니? 이게 어 글쎄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으세요? 그냥 치료실에 뭐 2회에 와서 수업을 하는 거랑 지금 저는 어머님께서 말씀해주신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머님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셨는지를 맞아요. 느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주로 그 구조는 어머님들이 팩스 하고 싶어요라고 하고 치료실을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네. 저도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와서 시작을 해서 딱 주 2회 치료받고 그리고 나서 유지가 되는 부분이랑 그래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일반화를 사실은 바라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같이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어머님들이 우선 먼저 사용을 시작을 해서 집에서 어느 정도 아이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익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팩스 바인더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실에 이렇게 이런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 어떤 네. 방법이 좀 낫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다 해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이제 팩스를 사용을 해봤고, 네, 저도 사용을 해봤고, 학교로 이렇게 보내본 사람으로서 네, 느끼는 거는, 솔직히 팩스라는 게 아이가 무발아일 때, 4살, 5살, 5살, 5살 때 선생님이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근데 솔직히 5살 때까지도 내 아이가 말을 할 거란 생각을 하지, 내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말은 진짜 한마디도 못 할 거란 생각은 아예 못 하거든요, 부모로서. 음, 왜냐하면 그만큼 인풋을 하고 있고, 정말이지 인지나 이런 거, 그러니까 수용은 조금 되니까요. 이거 너무 인지가 떨어지지 않은 이상 말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펙스가 선생님이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을 때, 아, 그래, 그림 카드로 소통을 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애기가 뭘 원하는지 알 수는 있겠지. 하지만 나는 지금 이거는 안 할 거야. 다른 게 더 인풋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저도 그때는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은 안 했었어요. 근데 치료실 안에서 하는 거는 선생님과 1대1이라다 1대1이라기 1대1이니까 아이가 그냥 이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옆에 음, 있는 사람이니까 네, 선생님이 이거 중에 과자를 먹기 위해서 이걸 한 번 수행을 하면 그냥 과자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아니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도 그 선생님이 과자를 잘라주셔서 이게 꼴깍콘인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과자 그냥 고래밥 같이 생긴 거 그냥 달라고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밥이고 꼬깔콘이고 뭐고 그거에 대한 그 카드 제시가 없이 너 음, 이거 잘했어 그냥 카드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머니 애들 뭐가 무슨 과자를 좋아해요? 무슨 과자 좋아해요? 그냥 그 과자를 준비를 해놓고 뭐 음, 하나 수행해서 이제 수행할 때마다 그냥 과자를 잘했어라고 주는 거죠. 그냥 잘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음,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먹고 싶고 지금은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에서는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미끼라고 음, 생각.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가리키는 것도 연습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 수행 과제를 위해서 아이한테 과자를 준다는 것? 아, 조금 이건 인간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5살 때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이제 제가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의사소통이 조금 수월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지금 고래밥을 먹고 싶으면 고래밥을 좀 달라고 해야 되고
꼬깔콘이 먹고 싶으면 꼬깔콘을 먹고 싶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배우진 않았어요. ABA 시간에는. 뭘 잘하면 그냥 과자 하나 이제 먹는 정도. 근데 이거 먹으려면 이거 해야 돼. 약간 수행 인간 과제가 우선이지 A가 먹고 싶은 게 우선이 아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이도 집에서 카드를 몇 개 준비해 놔도 이거를 변별을 못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제가 의사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카드를 직접 만드니까 자기가 아는 거죠. 그걸 음, 매칭한다는 것도 좀 선생님들 놀라시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은. 그래서 음, 그거를 꽃갈콘을 좋아하는지 치토스를 좋아하는지 그거를 자기가 변별을 해서 저한테 주니까 선생님도 좀 놀라시는 것 같고 저도 처음에 좀 놀라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과자 봉지를 그렇게 자세히 보고 오는 것 같진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변별을 해서 저한테 달라고 하고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게 조금은 편안한 상황에서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조금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널려 있으니까. 여기 과자도 있고 라면도 있고 엄마는 과자도 줄 수도 있고 라면도 줄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뭐 주스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막 지금은 찾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음, 배고프면 배고픈 거 참고 뭐 음,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먹고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먹고 그러는 아이였는데 그렇게 해서 집에서 하는 게 조금 효과적이었다. 음, 치료실보다는 집에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잘 모르세요. 팩스에 대해서. 그냥 음, 그림으로 그냥 교환하는 정도다라는 생각하시고 스케줄러도 잘 이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드려요.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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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제비가 사용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비가 잘 따라와 줄 수 있어요. 뭐 사항이 전환이 잘 안 됐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게요. 물론 아이가 각성이 높아지고 너무 힘들면 너무 이게 소리가 안 들릴 때는 집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진짜 아이가 차분하고 할 때만 좀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교시 때는 도움 많이 있는데 선생님이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과 안 좋아하는 것 중에서 이제 뭐 줄까 이렇게 하면 떼서 주는 정도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느 하나로 시작하는 거는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치료실에서 상황이 주 2회, 음, 3회가 넘어가지 않은 이상 음, 가정이랑 같이 병행을 해야 네, 아이가 조금 더 이거를 실생활에 더 필요하고 음, 바인더를 찾는 것 같아요. 네, 또 예를 들어서 어, 아빠랑 사용했을 때도 네, 이번에 벚꽃이 많이 펴가지고 어제 벚꽃을 보러 갔거든요. 근데 네, 벚꽃을 보러 갔을 때도 벚꽃이랑 뭐 이걸 붙여서 갔어요. 붙여서 네, 갔는데 이제 아빠가 어부발을 잘해주거든요. 저는 절대 안 해주고. 아빠가 어부발을 잘해주는데 아빠가 어부발을 안 해주니까 메고 있던 바인더를 찾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부바 그 카드 주면은 아빠가 어부바 해줄 줄 알고 이렇게 숙여가지고 어부바를 찾는 건 어부바 카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자기 있는 카드 그냥 건네는 거예요 아빠한테. 그래서 음, 얘가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음, 어부바를 해달라고 자기가 그냥 떼쓰고 울고 아빠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찾아야 돼. 어부바 아빠한테 해달라고 찾아야 돼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진짜 자기가 필요할 때. 네, 쓰는 몇 번의 강화만 있으면 조금 이거를 좀 애가 주도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오늘도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하면서는 참, 어, 그냥 조금 그냥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팩스 수업이라는 게 치료실에 맡길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조금, 적나라한 표현으로 그냥 하자면 이거는 부모님이 그리고 그 가정 내에서 함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의 대체 언어로 내가 팩스를 선정한 이후부터는 이라는 워딩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선정을 하시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의사소통의 수단을 그 언어를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몇 회기 맞아요. 배운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일반화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팩스 단계를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쭉 나간다? 근데 학교에서의 한계라는 것들이 정말 또 분명하게 있잖아요. 근데 네, 어머님들한테 자꾸
이거 과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만, 네. 가정 내에서 시작했었을 때 효과가 뛰어난 것은 분명히 맞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참 이 팩스 오늘 요 단계들 있죠. 이 준비 과정에 대해서 주로 부모님들의 그 후기가 엄청 양이 많았어요. 아, 팩스를 왜 시작해야 되지? 팩스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거를 놓쳤고 저거를 놓쳤고 이거는 생각 못하고 저거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라는 말씀들이 진짜 진짜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요할 것 같아서 좀 어머니께 말씀을, 네, 부탁드렸고요.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제가 이름을 부르지 않았었던 것 같은 김봉화 선생님 한번 말씀을 좀 나눠주실까요? 이거 읽으면서 좀 어떠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이제 1년 차 된 언어 치료사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텍스는 그냥 학교에서 배울 때만 정확하게 이제 아직 사용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매뉴얼 스터디 같이 한번 해보면서 그거를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욕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 뒷부분은 읽지 못했고 저 그 강화물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강화물 선정을 이렇게까지 음, 해서 해야 되는구나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냥 아이에게 뭐 아이가 좋아하는 거, 뭐 그리고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통 기본적으로 초기 상담 같은 걸 할 때 부모님께 여쭤보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개 중에서 뭐 이렇게 제공을 하고 뭐 또 수업을 하면서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찾아가고 그런 과정들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뭐 여러 개를 또 계속 시도하면서 강함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거는 또 처음 알게 돼서 음,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강함을 음, 선정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음. 네, 되게 엄청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지요, 선생님. 네. 네, 그리고 강화물이 엄청 엄청 중요하다고도 나와 있고요, 그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여기 보이는 앨리스님 혹시 앨리스 선생님 네, 말씀 좀 나눠주실 수 안녕하세요. 있을까요? 네, 저는 53쪽의 언어 발달 저해 요인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저는 치료사이면서 부모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현장에서 치료사로 있진 않고 학교에서 일반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어, 너무나 언어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않고 공짜로 제공하는 환경, 그리고 아동의 현재 기술과 능력을 이해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있었던 비언어적 저해 요인, 그리고 어른 주도의 말이 필요 없는 경우를 만들었던 언어적 저해 요인이 음, 제가 인지하지 않았지만 너무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이번 네, 기회에 다시 좀 보게 되었고, 음, 어, 조금 오늘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과 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언어 발달에 대해서 너무 이런 환경들을 반대로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정말 한 2시간 정도 어, 공짜로 제공되는 환경, 그리고 어른이 주도하는 상황, 이것들을 제했더니 아직 팩스를 제대로 하고 있진 않지만 음성 언어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음성으로는 표현을 하거든요. 엄청난 횟수가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반성도 했고 좀 좋은 네,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음, 네, 두 시간 동안요? 언니 2시간 동안 말씀. 네. 제가, 아, 네, 2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저희가 너무나 많이 아무렇지 않게 무의식 중에 제공해주고 뭐 할래? 이거 할까? 뭐 저거 할래? 뭐 이렇게 하고 아이가 보내는 손짓이나 비언어적인 거에 이제 무발화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나 의사소통처럼 저희가 읽어주고 있었다는 거를
느끼게 되죠. 네. 아이가 여기서 솔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발성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랑 소통하는 느낌을 주고 싶다,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를 너무 가치를 두면서 사실 아이가 소통하고 싶다면서 소통할 기회를 없애지 않았는가. 네, 음.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머니 되게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근본이죠. 팩스를 하는 어떤 근본이기도 하고 사실은 팩스뿐만이 아닌 어떤 언어 치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요인들인데 자꾸만 우리가 기본은 놓치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와, 그거를 그렇게 혹시 비디오 찍어서 보셨나요, 언니? 아니요. 그냥 평가를 하신 거예요? 네. 횟수가 눈에 띌 정도로 많아져가지고 뭐 비디오로 음. 하지 않아도 네. 네. 아, 너무 좋았네요. 너무 좋은 방법이었네요, 네. 언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고안나 선생님? 혹시 말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음, 어려우시면 아이를 재우고 계십니다. 김현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 네, 보시면서,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점들 좀 말씀 좀 나눠주세요. 사실 너무 창피한데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제가 엉망으로 적용한 것 같다라는 걸 사실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텝 1, 2, 3, 4 그 했을 때 사실 뭐 3A, 3B 막 이런 것들은 다 지키면서 해왔는데 근본적으로 뭐 방과 방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각자 아이의 책 그리고 사실은 집에서 팩스를 적용해 주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팩스를 사용한 아이들이 10 명이 넘어가는데 집에서도 같이 사용해 주신 분이 없고 또 인제 어느 정도 4단계 정도 올라가니까 "아이가 좀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인제 관심을 가지시면서 조금 하다가 "어 말이 나오네요. 이거 안 쓸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 버린 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 죄송해요. 너무 공감돼 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일단 항상 처음에는 설득으로 "언어 촉진이 되는 거다." 하지만 항상 부정적으로 "아 그거 말 못하는 애들이 쓰는 거잖아. 아 그거 왜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반응들이 진짜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 한번 여태까지 믿어 주셨으니까 한번 이거 같이 수업 시간에 넣어서 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인제 ABA 치료사다 보니까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자주부터 시작해서 뭐 인지 뭐 밴드 막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이 안에서 팩스를 얼마만큼 제가 녹일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적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깐 좀 제한적이고 제가 아이한테 좀 더 알려주고 싶어도 어떻게 적용을 더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는 배우고 싶습니다. 네, 여기 책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나요, 선생님? 맞아요. 근데 사람이 또 없어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촉진자 없으세요, 선생님? 네. 촉진자가 처음에 제가 이 팩스를 처음 할 때는 같이 하던 소장님께서 도와주셨었는데 인제 저도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나와서 다른 아이들이랑 할 때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모님께 인제 도와달라고 하시면은 부모님들이 "빨리 줘, 줘. 선생님이 줘야지." 약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 주신다든가 그러면 아이가 엄마한테 줘요. 음. 그러면 인제 이게 엉망진창이 돼서 어머니 이거 이럴 때는 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바꿔서 "어머니가 의사소통 촉진자가 되어 보실까요?" 하고 제가 인제 약간 반대로도 해 보고 하는데 이게 일관적으로 적용이 또 잘 안 되니까 쪼끔 네 답답했습니다. 같이 하고 싶어서. 아, 너무
엄마도 워크숍 들어야 되는 것 같다고 예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머님도 맞아요. 워크숍 듣고 어머님들 같이 그 훈련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교육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예. 아, 네, 선생님. 그 너무 리얼한 그 현장의 목소리셨어요. 그죠?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거는 이제 어머님, 그 부모님들이랑 근데 교육을 같이 듣고 워크숍 어머니 들으시고 나서 같이 해도 하다가 보면은 그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초반에 시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음성 촉진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어떤 분께서 그 후기에 이런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내가 그 그림 카드를 쳐다보고 아이한테 너 그거 그래 그때 그래 나한테 그거 나한테 건네는 거야 라는 이 눈빛과 몸짓과 올라간 어깨만으로도 아이한테는 촉진이 된다라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걸 건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자발성 멘드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이다라는 점을 이제 설명을 드려도 그리고 나도 설명을 들어도 초반엔 캐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팩스 이거 레벨 이 오늘의 단계들 쭉 다 읽으면서 혹시 좀 상세하게 느낀 후기가 있는지를 한 번만 봐 볼까요, 그러면? 음. 멈추기, 그만두기, 말하기 이 부분에 눈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완전한 팩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아이디어 그 자체이거든요. 팩스를 어떻게 시작하지? 아이랑 일단 요구하기 강화물 몇몇 가지 선정은 했는데 근데 그것 말고도 어떻게 팩스를 이용하지? 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결국. 그래서 음 이거 Q&A에서 다룰 내용이긴 한데요. 멈추기, 그만두기 요 지점은 이거 혹시 써주신 분이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실까요? 한 번만 나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 파트. 음, 누구예요? 누구세요? 채, 채팅? 전데요. 전데요. 루리 어머니 목욕하고 계시지요? 루리 목욕, 그래, 그렇다면, 네.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언어적 촉진, 잠깐 할 수 있어. 뭔가, 이거 누구실까요? 물리적으로 그림 집어들고 사용할 수 있게끔 교사들과 의논한다. 페이지 1 훈련 중에서의 내용들이랑 그리고 레벨 2에서 촉진과 신호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다. 얼굴 표정은 모든 교육자들이 사용하는 신호이다. 지금 요 부분. 요거 혹시 누가 적어주신 분 여기 안 계실까요? 하하, 네. 일단 그러면은 넘어가고요. 이 내용 써주신 선생님 계실까요, 여기? 첫 번째는 공짜 전략에 따라서 치킨살을 발라줬는데 울음을 더 이거 너무 현실 얘기다. 이거 누구세요, 혹시? 마이크만이라도 켜서 좀 나눠주세요. 다들 오늘 후기를 기깔나게 써주시고 안 들어오셨는가요? 7호사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좀, 네, 필요합니다. 오늘은 들어보고 싶은데, 음, 김보림 선생님 오늘도 혹시 지금 마이크 켜주실 수 없을까요?
네,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 오늘 이 공부하면서 저는 조금, 음, 저도 기대하는 표정이나 아니면 아이를 자꾸 눈 마주침 하는 거 아니면 아이를 향해서 몸을 돌리는 것들이 습관화돼 있다는 걸 조금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가 저를 찍어서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팩스 레벨 1을 듣기는 했지만 또 이 책으로 또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걸 제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정확히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우리가 1, 2단계 지금 요 챕터 읽으면서 엄청 지킬 게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진짜 세세하게 지킬 게 많았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숍 처음 들었을 때는 일단 액팅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뭐 있잖아요. 뭐 짚고 내밀고 뭐 그 용암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고 4스텝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막 하게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워크숍을 예를 들어서 듣는다 또는 이제 책을 본다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됐네. 내가 이거 놓쳤네.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볼수록 계속해서 내가 못했던 누락됐던 그것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네, 느껴지는 지점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챕터들을 읽으면서 느끼신 부분들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홍인성 선생님 한 번만 그 말씀 좀 나눠주실래요? 아까 전에 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나 이런저런 것들. 네. 알아요. 저는 우선 51쪽 맨 첫 번째 문단. 의사소통은 매일 온종일 사용되는 인간의 활동이다.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는 매 순간 우리는 수많은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수업한 친구들한테 그 기회를 뺏은 것 같아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때 이제 연필을 써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연필이 되게 뭉툭하고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걔네한테 주고 다시 연필 깎아주세요라는 의사소통의 기회가 있었을 건였는데 그냥 제가 깎아서 줘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내가 의사소통의 한 순간을 또 빼앗아가 버렸네? 라면서 이제 네, 또 저의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팩스를 하다가 왜 다들 그만두게 되는지, 그리고 팩스를 왜 다들 싫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게 되는지에 대한 게 지금 이 1, 2단계 챕터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았어요. 팩스 준비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한 번만 말씀 나눠주세요. 티키타카. 내가 말을 하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1단계 여튼 물리적 촉진자가 있어야 되고 의사소통 상대자가 있고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물리적 촉진자 없이 의사소통 상대자랑 했을 경우 뭐 어찌저찌해서 3단계까지 이끌어 갔어요. 4단계까지 이끌어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에서 구멍이 나버리면 이거를 다시 메꾸기 위해 1단계로 돌아간다, 2단계로 돌아간다. 이거는 진짜 해주는 선생님한테도 너무 답답한 상황이고 그 아이한테도 화가 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너무 화가 나는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서 아예 그냥 진짜 물리적 촉진자와 의사소통 상대자가 구비되지 않았으면은 팩스를 시작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을 했고 약간 여기서 조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는 마트랑 편의점을 가볼까? 거기서 이제 계산하고 물건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편의점 사장님이 의사소통 상자가 되는 거고 어머님이 물리적 촉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아이의 손을 건네주면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응용해 볼 수 있겠다. 라고 네.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까 그 얘기하면서 어떻게 당근에 알바를 좀 올려서 물리적 통칭자 의사소통 이거 카드만 좀 받아주실 분 이렇게 해서 시간당 알바 이런 거라도 좀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너무들 다들 없다고들 하셔가지고 함께하는 분들이.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되게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딱 혹시 한, 한 분만 한두 분 정도만 더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음흠. 김승은 선생님 지금 마이크 켜주실 수 있나요? 못 들으신 것 같고, 김은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이번에 2월 달에 팩스 레벨 1을 듣고 워크숍을 듣고 이번에 이제 아이들 상대로 수업한 언어 치료사이고요. 저는 아이들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 발화가 좀 어렵거나 발화를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친구들 대상으로 지금 한 3명 정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거 레벨 지금 오늘 책 읽은 부분에 1단계,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친구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따라와 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물리적 촉진자 대부분 어머님들에게 부탁해가지고 입시 부탁해서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머님들이 너무 음성적 촉진을 많이 주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계속 누구야 여기잖아 여기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손을 먼저 아이가 관심을 보이기도 전에 손을 먼저 내밀어서 눈앞에 손을 갖다 대고 여기다 주라고 음,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들 보면서 이제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지 알려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책을 보니까 정말 상황마다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 치료실 내에서는 너무 잘 따라오는 친구인데 어머님께 이거 가정에서도 하셔야 된다. 일반화를 위해서 같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호의적으로 하신다고는 하셨어요. 근데 네. 집에서 아이가 자기 집에서 하니까 너무 거부가 심하더래요. 음, 어머님 말씀으로는. 그래서 치료실 그림 그리고 색칠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라서 색연필을 가지고 색깔을 바꿀 때마다 그 색연필 카드를 저한테 주고 교환하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는 색깔을 바꿀 때마다 당연하게 카드를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자리 잡아서 잘 되어서 집에서도 약간 저는 근데 이게 좀 잘못한 게 구조화해서 해달라고 하기는 부탁드리기는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부탁드린 거대로 어머님은 하시려고 했는데 아이가 색연필을 다 집어 던지고 울고불고 해서 결국에는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 2월 말이어가지고 학기 초에는 아이가 더 예민하니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어머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음, 이제 3월 지나고 4월 돼서 이제 다시 가정에서 치료실에서는 그 동안에도 계속 잘하고 있었고요. 이제 음, 가정에서는 이제 다시 시도해 보려고 새학기 적응 기간 지나서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네,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되게 현실적인 부분들이에요, 그죠? 네. 예지 어머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지금 채팅창에 집에서는 아이들이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 그래서 구조화하는 활동은 하기 힘들었고 아이들이 센터에서 잘했던 것들도 집에서 하면은 숙제, 엄마까지 시켜?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서까지 내가 뭘 해야 돼? 음, 그죠. 그게 구조화하는 활동은 힘들지만 사실 그럼 예지 어머니 지금 마이크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그럼 가정에서는 그죠. 어떻게 해야지 과제가 아닌
의사소통 자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일단은 센터에서는 팩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티칭을 받고요. 그거를 활용하는 거는 부모의 몫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과제를 하기보다는 얘가 뭐를 좋아할 때, 강화물을 좋아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왜냐하면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얘는 색칠하기가 싫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선생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너 하자 하면 얘는 싫으니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센터에서는 좋아했지만 집에서는 하기 싫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네. 네, 어머니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팩스 1, 2단계를 나간다 이전에 PACS 할 준비가 되었는가. 부모님도 선생님도 다 같이 되었는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강민수님, 윤어머님 혹시 쭉 사용을 오셨고 지금 윤우 같은 경우는 4단계 이상을 하고 있지만 네. 혹시 그 보시면서 1, 2단계 과거를 회상해 보셨을 때 지금 이 챕터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말소리 들리세요? 네. 예, 좀 시끄러워서. 이거 보면서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기를 1, 2단계를 시작을 가정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느낀 거는, 제가 1, 2단계 때 가정에서 안 하길 잘했다. 너무, 이런 생각을, 이게 좀 뭐라 그러지? 가끔 이 아이가 무언가 과자를 원할 때, 그럴 때 맞춰서 어쩌다 한번 한 게 좀 다행이다. 안 그러면 지금쯤 오류가 엄청 났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책을 읽을수록 전후 레벨 1을 듣고 분명히 워크숍도 다 들었는데 또 책을 읽으니까 전혀 다른 내용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윤우가 아이스크림이 지금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을 주라고 하면은 아이스크림을 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또 요구할 때는 갑자기 토큰을 시켜.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윤우 아빠가 얘기하기를 참 치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지? 아이가 짜증나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 팩스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원할 때 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시키면 꼭 엄마들이 이거를 꼭 써보겠다고, 이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겠다고 좀, 네. 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갑자기 근데 새롭게 알았네요. 어머니 1, 2단계 때 집에서 안 하셨어요? 했어요. 잘해왔는데? 잘해요. 네. 했는데, 음, 처음에는 좀 안 했고, 처음에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서 했어요. 밖에 나가서. 집에서는 안 했고요. 밖에 이제 뭐, 공원에서 놓고서, 이제 2단계 거리두기. 제가 이제 저 멀리 50m까지 떨어져서 이제 해보는 것까지 거리두기가 집에서는 한정적이라, 그렇게는 또 해봤고, 얘가 이제 한 3단계 돼서야 조금 알게 된 게, 얘가 좀 원할 때 맞춰서 이거를 책을 딱 밀어야 된다는 거를 좀 깨달았죠. 그 전에는 거의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예.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어쨌든 왔다. 박수. 저는 팩스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말이 제일 적절해요. 존버는 승리한다. 예. 승리합니다. 언젠가는 승리합니다. 우주 어머니께서 아이도 뭔가 엄마가 팩스 연습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서
그때는 무조건 짜증을 내더라. 예. 그 팩스 워크숍 들으면 이 말씀 꼭 하시죠. 아이를 대상으로 그 실험하지 말라, 연습하지 말라는 거 하시죠. 선생님들과 어머님들이 완전하게 숙달이 끝난 이후에 그것을 아이한테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네, 잘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기 민지혜 선생님의 말씀을 끝으로 저희는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 부분 읽으면서 제가 강산이랑 했을 때랑도 그렇고, 이제 강산이 친구들 몇 명 가르쳤을 때도 그렇고, 아빠랑 연습을 한 친구가 없거든요. 촉진자를 언니 집에 가서 이제 아빠랑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남편하고는 하고 싶지 않다. 말이 안 통할 것 같다. 하다가 더 싸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저 말고는 남편하고 연습을 한 케이스가 없고, 저는 남편하고 하긴 했는데, 심지어 저는 이제 그래도 나름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남편이 되게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굉장히 투덜거리면서 그 촉진자 역할을 해줬거든요. 1단계를 하니까 1단계는 변별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이가 카드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허공을 보면서 카드를 잡아서 주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애가 카드를 보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뭐 하는 거냐? 이게 소용이 있냐? 이게 의사소통 수단이 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엄청난 이 막 구박을 했었거든요. 내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걸 또 왜 하고 있어야 되냐?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막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하는데 다른 분들이 이게 남편하고 하는 게 쉽지 않겠다. 막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고요. 이게 다른 남편들이 처음에는 팩스를 배운다는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3단계 가서 변별을 하고 4단계 문장을 만드니까 그때 이제 다른 집의 남편분들께서 이제 이거 하길 잘했다. 우리 집에 이거 되게 평화가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났고 이게 저도 이제 산이 친구 엄마들이랑 하면서 느낀 게, 어, 집에서 써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쓸 게 없대요. 뭘 팩스로 요구해야, 요구를 시켜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뭘 아이에게 팩스로 요구하기를 가르쳐 줄 건가부터 저희는 막 같이 찾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주위의 언니들한테 숙제를 내줬던 게 관찰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뭐 천장에서 이제 뭐가 어디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좀 커서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천장에서 찾아오는 것 아니면 포인팅 하는 것 아니면 뭐 식탁 위에 그냥 올려놨는데 자기가 가져온 것 장난감 통해서 그냥 가져와 가지고 놀고 있는 것 요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그런 것들을 뭐 이제 투명 상자에 넣거나 엄마가 통제를 하거나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정에서 연습을 했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숙제를 내주면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요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는 산이랑 티칭을 안 했었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원래 산이가 간식 먹을 때 원래 산이가 밥 먹을 때 원래 산이가 뭐 유튜브 보고 싶다고 요구할 때, 그럴 때만 잘 활용하셔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게 엄마의 비중이 큰 중재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느끼는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을 서로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 루리 어머님 여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지방에 있는 엄마들께서는 팩스를 권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 보세요라고 알려주시는 분들은 없고 일단 그냥 팩스 해보자 이렇게 그냥 그런 단순한 권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실에서 팩스 할게요, 어머니 하고선 시작할게요 말씀드리고 어머님 같이 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을 때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뭔가 아이를 위해서 하나라도 해보겠다는 엄마들이 더 많다. 그래서 아이들 등원시키고 잠시라도 1, 2단계 같이 할 수 있는 간단한 특징 시간을 갖는 거 어떨까?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의 그 부모 교육, 부모 모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것 같아요. 팩스가 뭐예요? 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이게 어떤 의사소통 수단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어, 그런 설명이 가기 전에 이미 다 입국컷 당하는 선생님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예. 각 지역마다 선생님들이 없으셔가지고, 네. 팩스 시작 위해서 워크숍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라고 말만 건널 뿐인데 워크숍에 여기 안 보여요. 몇 분이나 들으셨다고요? 2분이나 들으셨어요? 예.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사실 어머니 정말 다들 몰라서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뭐 누구든 일단 거절당해도 우리가 많이 열심히 던져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 던지고 본다. 그죠? 그게 또 많이 적극적이신 분들은 막 권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많이 거절을 당하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치료사 이게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많이 거절당하면 그다음부터는 막 얘기하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팩스 시작하고 할 때는 저도 그냥 막 얘기하다가 어머니 그냥 일단 제가 해보고요. 제가 결과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한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더 이상 설득하는 과정에서 내가 에너지를 쏟느니 그냥 일단 시작하고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겠다라고 마음이 먹어지기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완전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적극적으로 하시는 어머님들, 원하셨던 어머님들 같이 이렇게 만나는 거는 이거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네, 각자 누가 그러셨는데 견우와 직녀 같다고 우리가 팩스를 원하는 선생님, 팩스를 원하는 어머님들은 함께 만날 수가 없는 견우와 직녀 같다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견우와 직녀인가 봅니다. 네, 마지막 날 다들 말씀드렸죠? 마지막 날, 네, 지역 오픈합니다. 영어로 진행하는 워크숍 있어요. 온라인 워크숍 들으시면 돼요. 다만 시간대가 미국 동부 시간대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거는 팩스 USA 들어가셔가지고 캐나다랑 USA랑 다 온라인으로 하죠. 영국도 하고요, 호주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이렇게 됐으므로 일단 저희 그 Q&A 들어온 거 중에 몇몇 개만 볼게요. 아까 전에 선희 어머님께서 아이디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어디 갔을까요? 멈추기 그만두기 말하기 이 부분 실제로 적용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까 전에 누구셨죠? 김현정 선생님이셨나요? 선생님 접니다. 어디 계시지요? 예. 여기요. 맞죠. 예, 선생님. 네, 멈추기 여기 있는 예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어디였나요, 선생님? 77페이지. 멈추기, 그만두기, 말하기. 이게 팩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거 사실 근데 팩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사소통 기회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예요. 아이한테 어떻게 의사소통 기회를 주지? 라고 생각하실 때, 일단, 2번 봐볼게요. 예시. 네. 할머니 집을 방문한 딸 아이가 현관에서 새로운 그네를 보고 기어 올라가려고 할 경우. 일단, 멈춘다. 누가 멈추나요? 나와 아이가 일단 멈춘다. 그죠? 내가 일단 멈추고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멈추고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저거 의사소통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그만두게 해야 되나요? 아이의 행동을 그만두게 해야 돼요. 아이가 행동을 그만뒀을 때 그러면 아이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이 경우, 이 행위를 의사소통으로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얘가 만일 말을 하는 아이라면? 네, 선생님 답변해 주세요.
아이 입장에서. 아, 입장에서요? 그네 네. 탈래요. 보고 기어 올라가려고 한다. 그네 탈래요. 네. 네. 그네 꺼내주세요. 그네 타고 싶어요. 네. 그네 주세요. 겠죠? 네. 그거를 말하게 한다. 그래서 일단 어떤 상황을 포착하시잖아요. 멈추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세요. 저 의사소통 기회 어떻게 만들지? 저 친구의 지금 행동은 어떤 의사소통,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지? 제가 만일 말을 하는 친구라면. 얘가 행동을 표현으로 바꾸는 건 거예요. 의사소통으로 바꾸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것은 그 친구의 행위일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1번 다시 가서 볼게요. 매점이나 마트에서 친구가 들고 있는 과자에 흥미 있어 하는 학생을 봤어요. 자, 우리 일단 멈추고 생각해야죠. 포착. 너 지금, 저기에 관심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친구의 그 행위, 지금 상황, 저 마음, 곧 친구한테 달려들 것 같은 저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그만두게 하고 어떤 표현화 시켜줄 수 있을까요? 보통 애들이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일단 슬금슬금 가서 확 잡죠. 친구 것을 확 뺐죠. 슬금슬금 갈 때 뒤에서 잡으시고 이렇게 못 가게 잡으시고 그리고 잠깐 멈춰봐 잠깐 스탑하고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바인더를 쓱 들이미는 거예요. 자, 쓱 들이밀면서 카드 하나가 있겠죠. 얘가 지금 표현해야 될 카드 또는 문장이 있겠죠. 그거를 카드 딱 하나만이라도 건네서 과자 줘라고 얘기를 하게끔 그래서 받을 수 있게끔 한다. 또는 아이가 조금 더 복잡한 문장을 사용을 하는 중이다. 그러면은 과자 하나만 줄래? 카드 3개를 해놓고 아이 손을 잡고 촉진, 촉진, 촉진해서 문장띠 떼서 상대방한테 건네면서 뭐 포인팅 하는 단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과자 하나만 줄래? 라고 허락 요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들까지 해보신다. 네. 요거가 이게 우리가 팩스를 사용을 하면서 AAC 사용하면서 스크립팅을 짜기 이전에 해줘야 되는 그 시뮬레이션이에요. 한마디로. 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는 게 이게 팩스를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이해되셨을까요? 멈추기. 네,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최고입니다. 네, 모든 상황들을 그래서 다 의사소통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시도 나와 있고 하니까 꼭 이 방법을 사용을 해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저 녀석이 이러면서 저 녀석이 지금 뭔 행위를 해서 무슨 말을 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건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그대로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약간 그거 생각했어요. 그 도와주세요 같은 그 파란 색깔 손 모양 표시 네. 이런 게 약간 그런 멈춰 이런 건가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걸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도와주세요도 같은 원리로 티칭 하시는데요. 네. 어떤 순간을 포착해야 되냐면 가만히 네. 기다려요. 우리가 항상 도움을 먼저 주거든요. 너 도와줄까? 물어보고선 내가 도와줄게 하고선 이거를 확 뺏어가가지고 도와주세요 해봐 하고선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발성 그 주도 의사소통 주도 누가 한 거죠? 선생님이 네. 한 거죠. 네, 엄마가 한 거고요. 어른이 한 거가 돼요. 그래서 멈추고 가만히 기다리는 여기는 사실 이제 기다려도 되겠지만 기다리면서 어떤 기회를 포착하시냐면 얘가 혼자 막 해봐요. 과자 봉지를 막 뜯다가 안 돼서 엄마를 딱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거를 내미는 순간 이 손을 그만두게 이렇게 나한테 건네지 못하게 그만두고 이 손을 도움 카드로 내려요. 그래서 도움 카드를 뜯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2인 촉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다. 똑같은 원리로 그만하고 싶어. 이거 말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하는 행동 포착하시고 멈추고 지금 좀 보시다가 얘가 슬슬 각성이 막 올라와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나 지금 안 하고 싶어요를 완전히 뭐 이런 걸로 막 표현을 하려고 한다. 그럼 그 행동 딱 멈추게 하고 그 전에 이 그만할래요 카드를 선생님한테 건네게 말하게 하는 건 거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2, 제일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1, 2단계가 생각보다 어머니께서는 어려우셨다. 그리고 제일 바쁘기도 하고 엄마가 마음을 빨리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카드도 막 세팅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림 카드가 없을 때 얼른 주셔도 되죠. 네. 왜냐면 여기서 아까 우리 후기 중에 또 그 하나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빨리 그리는 팁이 있나요? 빈카드. 빈카드 모음집. 코팅을 하시고 항상 여백이 남잖아요, 선생님. 여백 남으시는 거를 이거는 저희 누구 선생님께서 만들어다 주신 거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여백이 남는 카드를 빈카드를 만듭니다. 그냥 코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코팅지에다가 네임펜을 사용을 하시고요. 키친마카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키친마카가 잘 안 지워지는데 퐁퐁하면 지워지죠. 근데 네임펜도 동일해요. 이거 알콜 스왑으로 지우면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네임펜 쓰시고 알콜 스왑으로 지우면은 그럼 휘발돼서 날아가서 이 빈카드 여러 번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1단계는 변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머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림카드 속지 장수가 많아지다 보니 속 안에서 이제 범주화된 카드들 이제 페이지 하나 찾아내도록 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 1단계에서는 어머님께서 카드를 앞에다가 붙여주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3단계의 내용이거든요. 3단계에서도 3단계 A가 있고 B가 있고 그리고 B 이상 할 때 안에서 바인더 속 안에서 찾아내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따로 티칭을 해주셔야 되는데 바인더 완전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1, 2단계 하실 때는 사실 필요하더라도 속 안에 바인더의 속지 내용들 그냥 넣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우리 그냥 급할 때 하긴 하는데 애들이 그럼 좀 헷갈려 해요. 그래서 완전하게 아무것도 없는 바인더로 시작을 하시고 그래서 완전 빈 페이지 처음 있는 거. 네. 이런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는 속 안에 이렇게 없는 그래서 내가 떼내야 되는 게 딱 이 카드 하나만 있는 그래서 1, 2단계 하실 때는 방아물이 바뀌잖아요. 그럼 카드도 계속 바꿔주시는 거예요. 계속 바꾸고 계속 바꾸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네. 그리고 페이지가 있고 3단계 할 때 그림 카드 변별을 하잖아요. 변별을 하더라도 카드는 하나만 놓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3단계 B까지 갔어요. 선호하는 사물들 간에 5개 변별 다 됐어요. 그럼 카드 하나만 놓고 이거를 속지 안에 붙이고 또 다음 속지 안에 붙이고 이렇게 하나만 놓고선 계속 속지를 계속 변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하나씩 천천히 아이가 들러보면서 카드를 찾아내는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카드들이 생기고 완전히 세세하게 다 하나하나씩 쪼개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말씀하신 범주를 나눠서 할 수 있다의 능력까지는 지금 1, 2단계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는 말 그대로 2단계까지 형성을 잘 시켜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거 내용이 계속 있었는데 104페이지에 편안한 훈련 환경에서 동전 저축하는 내용들이 104페이지 보시면 이게 어머님들 단톡방에서 이슈였나 봐요. 이게 지금 저금통으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언니. 이거 지금 한 3분이서 이슈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금통으로 표현은 됐지만 이거 물리적인 것을 표현한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형 이상학적인 내용을 형 이하학적으로 여기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통이라고 가정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이 저금통이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아이의 상호작용 능력을 저금통으로 우리가 한번 비유를 해보자.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내 상호작용 능력이
동전은 이제 그 아이가 뭔가를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었을 때 동전이 돌아오는 어떤 상호작용 이 저축 시스템이다. 마음이 그렇다고 쳤을 때 내가 요구를 했는데 무언가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거나 무언가가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아이들 마음 안에는 그 저축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동전이 쌓이지 않는다. 쌓일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그 긍정적인 그러니까 내가 요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과 요구했을 때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데이터인 거죠. 이게 결국은 자기 입장에서의 데이터가 둘 다 잘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동전 그 저금통 두 개가 이제 표현이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다 필요 없어요. 응답을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빨리 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방금 전에 상호작용을 배웠어.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동전을 하나를 받았잖아요. 상호작용을 시도를 해 가지고 내가 받았어. 요구했는데 받았어. 그럼 내 상호작용 능력 동전 하나가 쌓였어요. 근데 그다음에 엄마가 응답을 또 늦게 해 줬어요. 그럼 내 동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능력을 키우고 싶으시면 상호작용 능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동전을 계속 쌓고 쌓을 수 있게끔 응답을 강화해 주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되게 저는 엄청 적절한 표현이라고 느낀 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어쨌든 풀어나가기 위한 설명인데 하시다 보면은 이게 모르겠어요. 이 책에서는 초반에 이것은 그 장애 유형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어떤 특성이 아니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치만 되게 전 밀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폐 아동들의 그 상호작용 능력과 굉장히 밀접해서요. 이 영역을 키워주시고 싶으면 그러니깐 결론 언어행동 가서 맨들을 잘 만들어 주라. 이렇게 그냥 점프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그 1-2단계 할 때 물리적 촉진자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이거는 이거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1-2단계 때 물리적 촉진자 없으면 그건 팩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 팩스가 그림 카드를 건네는 행위가 팩스가 아니고 1단계, 2단계에 나오는 그 1단계에서 나오는 그 모든 지금 이 페이지 이만큼의 페이지 100몇 페이지까지 이 내용을 지키는 게 팩스거든요. 그때 하나 잘 했는가 못 했는가 아까 여생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세세한 영역들이 누락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얘가 팩스를 제대로 잘 배웠고 안 배웠고 그게 나중에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팩스를 했지만 이 매뉴얼대로 이 방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팩스를 제대로 경험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는 뭘 했다고 얘기를 해요? 난 팩스를 했어요. 이거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팩스했어. 근데 팩스 효과 없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나 팩스 해볼 만큼 했어. 나 팩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효과 없었어. 그리고 그거 한계 있어 분명히. 그거 변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 어떤 증거도 있고 그리고 3단계 못하면 4단계 못 넘어가고 그거 굉장히 한계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있어. 그래서 팩스 나 별로고 안 사용해. 너무 까다롭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지켜서 세세하게 다 하셨는가 묻고 싶은 거죠. 네. 선생님들 1단계 할 때 팩스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어머님들 1단계 할 때 손뼉이 접어 보신 적 있을까요? 네. 손퍼기를 서서히 접으셔야 돼요. 손을 안 펴도 이거 단서잖아요. 이거 촉진이잖아요. 이 단서 없이도 아이가 정확하게는 단서 없이도 아이가 이 카드를 정말 어디가니요? 예. 내 손에 이렇게 접어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구겨서라도 주는가. 이 능력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팩스 체크리스트에 손뼉이 yes, no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실 때 안 보이는 척하고
고개 숙이고 그랬을 때 아이가 네, 이렇게 하면서 제 손에 이렇게 주는 건가? 아니면 막 선생님 얼굴 이렇게 막 드나? 이런 제스처 취하게끔 해 주시는가 아닌가? 이거 되게 중요하죠. 네, 2단계 할 때 숨바꼭질 해야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강아물이 없어도 아이가 눈앞에 없어도 엄마가 없어도 하는 것,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들 다 지키시는가에 대해서도 그리고 생각보다 2단계 할 때 어떤 부분을 다 누락하시냐면 바인더 매기요. 네, 줄 끌기도 해야 되고요, 어머니. 2단계 했어요라고 했는데 바인더 매는 거는 안 해보고 3단계로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되게 꽤나 많더라. 왜냐하면 그 치료실 내에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바인더를 이 부분이요. 아이들이 바인더를 메고 치료실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2단계까지 넘어갔으면은 열심히 이제 이렇게 같이 열심히 티칭을 했으면 근데 어머님이 바인더를 들고 아이들과 함께 들어와서 아이의 손에 바인더를 쥐어준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겠지요. 네. 저희 어머님들 중에서도 아직 그렇게 하시는 분들 당연히 꽤나 계시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네.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의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학교에 바인더를 메고 갈 수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를 만났을 때 바인더를 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집에서도 나설 때부터 바인더 메고 가도록 한다. 네 입 챙겨 이렇게 하잖아요. 맨날 선생님이 야, 너 입 챙겨! 막 이러시거든요. 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물리적 촉진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다만 저는 이제 지금은 이런 생각도 해요. 이거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워크숍 할 때도 이미 선생님 아까 전에 뭐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 촉진자 없으면 팩스는 아니다. 그죠? 1, 2단계 꼭. 그리고 2단계는 치료사 혼자서 중재하는 방법도 있다. 그쵸? 2단계는. 근데 1단계는 정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1단계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무언가는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발화 아동이고 팩스를 시작해야 되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 막 이렇게 굴러서 가더라도 '시작은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안 그러면 당장에 걔가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잖아요. 네. 이런 거 있죠. "아 그러면 팩스" 지금 딱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팩스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냥 기다려야 될까요? 촉진자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하셔서 이것을 맛보신 분들은 막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아 그래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그냥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하시고 나중에 구멍이 나고 수정 가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거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그냥 구멍 다 메꿔 봅시다. 다시 배우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아이가 답답한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지점 때문에 사실은 AAC를 하시는 분들이 팩스를 싫어한다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럼 당장에 의사소통 권리이고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물리적 촉진도 없으니까 그거 팩스 아니고 그럼 AAC 사용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지점들이거든요. 이거 논란이 되기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팩스는 아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겠다. 그죠? 아주 그냥 포멀한 그냥 정의로 봤을 때는. 다만 의사소통 수단, 보완대체 의사소통은 선정해서 당연히 빨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그냥 혼자 저도 그냥 혼자서 학교에서 있을 때는 혼자서 그냥 진도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갔을 때랑 누군가와의 협조를 요청을 드리고 가끔씩 되는 교시에 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대민 지원 나오시는 선생님들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할 때 진도가 진짜 너무 빨리 나가는 거예요. 네. 그 기회를 근데 반드시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들 꼭 커뮤니티 이용하시고 정말 같이 만드시면 좋겠어요. 네. 같이 하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너무 컸죠. 예. 맞아요.
네. 아버님 정말 몇 번, 오빠 몇 번, 가게 사장님 몇 번,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네. 시작을 한 것과 안 한 것 차이는 분명히 있다. 맞아요. 루리가 그렇게 해서 왔었었는데, 루리가 그냥 시작을 했고, 어머님께서 혼자 시작을 하셨고 했는데, 그럼에도, 당연히 놓치는 부분들 엄청 많았었던 것도 맞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아이가, 너 꽤나 엄마랑 교환하기 많이 해봤구나. 이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티칭을 들어갔을 때 그래도 비교적 빨리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크더라. 라는 거.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시 만들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1단계 굉장히 1, 2단계 너무 중요한 파트였었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3단계부터 네, 같이 읽고, 그리고, 맞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팩스 인증. 자, 화면 켜실 수 있는 분들 화면 켜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최대한으로 어떻게 나오게 하지요? 따라란, 따라란. 그래도 인원이 지금 다 들어오진 않아가지고 이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팩스 다미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한번 찍을 것이기 때문에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멈춥니다. 일단 네, 두 번 찍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뒷분들 나오셔야 돼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한 번 더. 이까지 이거죠. 예. 자, 여러분. 네, 갑니다. 자, 하나. 네, 저도. 하나, 둘, 셋. 아,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까지, 네, 열심히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후기도 열심히 잘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제가 뭔가 드릴 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무언가 드릴 수 있게끔 여기 계속 잘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은이 어머님께서 지금 막 마지막에, 네, 일하고 있으면 엄마에게 카드를 가져다 주는 정도의 수준인데, 처음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죄송하게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좌절이 된다는 그런 건데, 엄마에게 빈 곳들을 지금 어머니 1, 2단계 지금 챕터 보시면서 빈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거든요. 어머님의 주의를 끄는 거랄지, 그리고 엄마한테 접근해서 엄마 손에 정확하게 주는 거랄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 좀 체킹을 해보시고, 쉐이핑이 얼마만큼 잘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인더 매는 것까지 일단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3단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되게 뭔가, 네, 3단계 하시면서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좀 나올 거거든요. 네. 1단계 하는 친구 도와주러 간다. 좋은 스타트가 되기를. 와, 어머니, 꿈을 이루셨다.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었다. 그죠? 감사합니다. 동시코딩 만드시고, 그리고 네, 마지막 날 우리 저기 얼굴이랑 지역 오픈하고 하면서 그때는 좀 팩스 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들 같이 나누고 어떤 사례들 케이스를 놓고선 우리가 이걸 과제 분석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많은 아이디어들 좀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함께 파이팅 해보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굿밤 되세요. 뭐
그러면.